챈들러는 그 프렌즈에 나오는 챈들러 빙 이건가요? 스위스 이민을 문의해 주셨어요. 36세고 현재 뭐 와이대 대학원 진행 중이시고 기계 자동차, 기계공학, 조선회사 5년 하셨고 해양 플란트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지금은 항공회사로 옮기셔서 전투기 뭐 이런 걸 구조 해석을 하신대요. 그러면은 유럽으로 스위스로 취업을 하려면은 뭐 에어버스 이런 데를 가야 되거든요. 스위스 내에도 별도의 항공회사가 있을 텐데 뭐 항공기 관련된 무슨 뭐 부품회사 뭐 이런 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어 능력 상이고 자금은 요 정도면은 뭐 스위스가 됐건 독일이 됐건 뭐 석박사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생활비 쓰면서 버티는데 뭐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부인은 이제 전업주부시고 근데 이제 희망 국가가 1차로 스위스로 가기를 희망을 하시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왜냐 이민의 1단계 성공 어떤 스텝은 영주권 취득이거든요. 영주권 취득이 완료가 돼야지 나와 우리 가족의 어떤 체류 신분이 안정화가 되고 그로써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는 10년을 거기서 취업 비자를 유지해야지 영주권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 10년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고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내가 갑자기 스위스에서 한 5, 6년 일했는데 뭐 미국 보잉에서 갑자기 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아니면 뭐 로키드 마틴에서 뭐 연봉을 더 준다고 생각한다. 그럼 스위스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스위스 영주권, 시민권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미국도 영주권이 없이 뭐 이상한 뭐 H1B로 뭐 일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베른주에 살고 싶고 인터라켄에서 살고 싶은데 독일어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나요? 독일어로 취업을 하려면은 최소 B2 C1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지역에 항공기 관련된 회사가 있느냐 이것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항공기 회사가 유럽의 에어버스가 스위스 국경 독일하고 스위스 국경 근처 어디에 있어요. 에어버스 이렇게 라이덴 네덜란드 헤드쿼터는 라이덴 지역에 있군요. 그다음에 데일리 매니지먼트는 툴루즈에 있고 스위스 국경 쪽에도 있는데 그거는 에어버스 뮌헨 사실은 에어버스가 유럽 여기저기 다 퍼져 있어요. 이게 여러 나라가 합작해서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핀란드에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저머니에도 있고 근데 스위스에는 없네요. 오히려 뭐 에어버스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작은 제트기 종류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스위스에 또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데가 에어버스인데 에어버스는 얼른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찾아봐야 돼요. 본인의 커리어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살리려면 스위스에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엔 가능해요. 스위스가 됐건 스위스하고 뭐 독일 국경 어디에 보면은 에어버스 공장인지 연구시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거기 취업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영어만 된다면 취업이 불가능하다면 투자 이민을 하고 싶은데 법인 설립 후 스위스 내 부동산 가능해요. 가능한데 요 자금으로는 안 돼요. 이게 3억, 4억이 아니라 3, 40억이 되어야 돼요. 3번 방법이 가능한데 스위스에서 투자 이민을 사업 이민, 투자 이민 이걸 진행을 하려면은 가용한 자금, 자산 규모가 한 3, 40억은 돼야지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맞아요.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에어버스가 독일에 있으니까 에어버스의 취업을 먼저 도전을 하고 독일 시민권이 지금 바뀔 법으로 5년 만에 되잖아요. 그러면 독일 시민권 받은 다음에 스위스로 옮겨서 차라리 독일 국경 넘어서 출퇴근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취리히 근처예요. 근데 취리히하고 호수를 하나 건너가야 돼서 시간 거리는 조금 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취리 근처에서는 에어버스 뭐 관련된 어떤 부품 회사 뭐 이런 데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 독일의 에어버스가 왜 국경 근처에 스위스 국경 근처에 있느냐? 스위스하고 뭐 뭔가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이나 뭔가 R&D 그 퍼실리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10년을 취업 비자를 유지한 다음에 영주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제가 이런 말을 그냥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 건지를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주권을 받기 전에 뭔가 이슈가 영주권 받기 직전 상태에서 쫓겨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독일은 2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3년, 어떤 나라는 4년, 어떤 스위스는 무려 10년, 5년만 돼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죽하면 10년은 리스크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고, 특히나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하려면은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한 뭐 5년 이상의 뭐 룩셈부르크 이민 같은 거를 제가 말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런 뭐라지 그런 도전은 제가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사실 요 정도 자금이면은 스위스보다는 독일 이민을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로 바로 취업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요 정도 커리어면은 취업될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취업이 된다 한들 거기서 뭐 꼭 같은 직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스위스에서 10년을 경력을 유지한 다음에 겨우 영주권을 취득을 해야지 내 신분이 안정화가 되는데, 그 10년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 것이다. 잘못하면은 오히려 다른 더 좋은 기회들을 못 잡는 발목이 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